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육아를 맡게 되는 우리 여성들. 식구들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은 다름 아닌 여성들의 몫인데요. 이쯤 되면 걱정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여성들의 관절입니다. 그중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매해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 5년간 무릎 관절증을 앓은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여성이 전체의 약 73%, 남성이 전체의 약 2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많았습니다. 무릎 관절증 여성 환자의 연령별 점유율을 보면 폐경을 시작하는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환자가 3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여성들의 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관절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증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 사회에서 쓰는 이제 관절증이라는 말인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무릎에서 쓰는 그 관절증이라는 거는 골관절염, 즉 나이 때문에 노인이 돼서 생기는 관절염을 무릎 관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뜻하는 대로 노인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일반적으로 50 이상 돼서 오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만은, 그러지 않고도 다친 후에 그 관절 연골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 그 관절염이 똑같이 무릎 그 노인에서 오는 것과 같은 그 변화가 올 때도 역시 관절증이라고 하고, 또 류마티스 같이 그렇게 이제 이 염증 때문에 오는 것도 이제 만성적으로 오는 건 관절증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말하는 관절증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나이 때문에 오는 골관절염을 말하겠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이 여성도 최근 무릎에 이상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계속 집에 가 있다가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바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몇 정도 못 걸어가서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혹시나 내 무릎에 무슨 이상이 있나, 그래서 김정문 선생님을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성은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통증 부위를 방사선으로 촬영하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 결과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무릎 연골 조직이 닳고 손상돼 발생한 1차성 무릎 관절증. 중년 여성이라면 대부분 앓게 되는 질환이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릎 관절증이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이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가장 이제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호르몬의 내용이 남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 갱년기 이후에 오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크겠고, 그 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면서 그런 유전적 소양이 있으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조합이 되면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을 때 뻑뻑하게 느껴진다면 무릎 관절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그 밖에도 평소 무릎에서 나지 않던 소리가 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아픈 거죠. 그러나 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리 아프지 않고요. 걸어 다닐 때, 그래서 체중을 이제 싣고 걸어 다닐 때 이제 많이 아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행하게 되면 무릎이 다 안 펴지고 5도, 10도, 많을 때는 한 30도까지도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무릎이 완전히 다 안 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간혹 드물게는 그 무릎에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릎이 고이는 원인은 관절염 자체라기보다는 그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병변 때문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 무릎 통증 초기에 병원을 찾은 경우 1차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무릎 관절증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무릎에 관절 연골만 닳는 게 아니고 반월상 연골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속되는 그런 구조물들의 이상이 있는지를 진찰을 해서 MRI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연골이 닳는 것이 주증상일 때는 그때는 이제 반치환술이라든지 또는 절골술이라든지 또는 전치환술이라든지 즉 인공관절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증은 특히 체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요. 비만이 되면 무릎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길 사람은 생기고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기 때문인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체중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근력이 있을 때는 생기는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에 오는 특히 그 앞에 있는 그 대퇴사두근, 그것을 많이 강화시켜서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편체로 다리를 양쪽을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대퇴사두근 등척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그 이외에 무릎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에는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무릎 관절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는데요. 물리치료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관절 운동에 대해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다리를 곧게 앞으로 펴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발등을 이제 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무릎을 곧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발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무릎을 곧게 차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운동법으로는 이제 앉아서 스트레칭하는 운동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햄스트링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는 이제 슬개근이라는 이제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팔은 앞으로 펴주시고 발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슴 부위로 이제 당겨주신 다음에 이제 팔을 앞으로 쭉 펴주시면서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허리를 구부리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골반을 이제 접어주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나가주셔야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면서 정확한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제 관절에 도움되는 운동이 되실 거예요. 또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한다면 무릎 관절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봄을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